반갑습니다.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 많이 춥습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다 감기 걸려가지고 뭐 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기침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몸조리 잘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이런 공부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동의대학교에서 ERP 수업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함께 또 공부를 했었고, 다음 주부터는 동아대학교에서 ERP 회계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고 최근 저의 근황이고요. 자, 오늘 할 부분은 계정 과목 관련된 내용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고요. 우선 요 계정 과목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회계 생기초 끝장내기에서 우리 기초 계정 과목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들으신 분이나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교재에 보시면 기초 계정 과목 끝장내기가 있었거든요.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브록에 있었고요. 155페이지부터 그리고 157페이지 이렇게 해서 재무상대표 계정 과목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이런 기초적인 계정 과목에 대한 해설을 좀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수학을 처음 배울 때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이런 것도 처음에 이름 외우듯이 좀 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서 이제 풀어볼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요 문제 위주로 일단 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는요 1번, 3번, 그리고 5번, 7번을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은,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그냥 같이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데, 혹시 유튜브로 이제 녹화된 거를 들으시는 분은 잠깐 멈추신 다음에 문제를 1번, 3번, 그 다음에 5번, 7번을 우선 좀 풀어주세요. 한번 알든 모르든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해설 수업,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금 가부족 계정, 현금 가부족 그리고 인출금, 가지급금, 가수금의 공통점을 고르시오 라고 됐죠.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1번인데 앞으로 좀 자주 나올 애들입니다. 자, 현금 가부족, 인출금, 가지급금, 가수금은 요 4개를 좀 묶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문제에서는 일시적 가계정이란 말을 썼지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임시 계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임시계정이란 무엇이냐, 요런 의문점이 생기겠죠. 자, 임시계정은요 기말이 되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계정이다. 그 말은 기말이 될 때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계정입니다. 자, 기말에는요 이제 그 해를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예, 그 해를 마무리 지을 때 남아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된다. 이걸 2월 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못하게 지워버린다는 거죠. 제로 베이스로. 자, 그럼 대표적인 임시계정은 사실은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죠. 여기 보기 2번 보시면 손익계산서 계정, 이게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특징상 그 해에 발생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얼마 벌었어? 얼마 썼어?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얼마나 총 발생됐는지가 정리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이 딱 됐을 때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과 비용은. 그렇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절차를 꼭 밟아야 되겠죠. 수익과 비용도. 그거 이제 마감한다 하면서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누가 말하든 안 하든 당연히 이건 임시 계정인데, 지금 위에 문제에서 말했던 현금 가부족, 인출금, 가지급금, 가수금은 우선은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 자체가 재무상태표 계정이거든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있죠? 현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는 현금이 있어요. 12월 말에 내가 들고 있는 현금. 1월 1일,
이제 기말에서 기초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대로 현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월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이월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현금과 부족, 인출금, 가지급금, 가수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말에 정리, 제거를 해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요 네 가지 세트는요, 지금 처음 나왔긴 합니다만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이번 문제도 임시계정이라 표현 쓴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뭐 풀진 않아도 상관없을 문제긴 한데, 이렇게 답을 그냥 찍어보면 3번이에요. 그래서 1번을 잘 정리하시면 2번과 같은 문제는 뭐 좀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번으로 갈게요. 3번, 기말 결산 후에도 차기로 이월할 수 있는 이란 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재무상태표 계정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할 수 있는 이랬네요.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계정을 찾아보시면 돼요. 반대로 수익과 비용, 즉 손익계산서 계정이 딱 보이잖아요. 그거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세금과 원가 비용,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비용, 단기매매증권이 자산, 답이죠. 수입 임대료, 임대료 보이세요? 수익입니다. 수익 지우고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회계 2급은요, 여러분,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전산회계 시험 중에서 제일 좀 낮은 등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문제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이 계정 과목이 어디 소속이니? 알고 있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장부 마감 시 차기로 2월. 일단 요거 보세요. 2월. 요까지는 재무상태표 계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할 수 없는, 보이세요? 할 수 없는. 이 말은 손익계산서 계정을 찾아야 되겠지. 할 수 있으면 재무상태표 계정이지만 할 수 없는 이랬잖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쓱 보시면요. 일단 2번과 4번은 팁 알려드릴게요. 금으로 끝난 애들은 거의 다 자산 아니면 부채 아니면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금으로 끝나면. 됐죠? 그럼 1번 아니면 3번 둘 다 비용으로 끝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우선 그냥 한번 비교해보세요. 뭐가 비용인 것 같아요? 3번이죠. 일단 3번이 확실한 비용이거든요. 미지급 비용은 지금은 빌긴 필기만 하세요. 요거는요 부채입니다. 부채고요. 선급금도 적어 놓을게요. 이건 자산. 선수금은 부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뭐 이렇게 적어만 놓으세요. 제가 공부하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는요 3번 정도는 전반적인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봐 주셔야 됩니다. 3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책 보실 때는 지금 요 적어 놓은 것들이 아 내가 그래서 적었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고요.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는 것대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요까지는 그럼 손익계산서 계정이니까 수익과 비용 찾으면 되나? 라고 했는데 아닌 것은요, 여러분.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 찾으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1, 2, 3, 4번 중에서 뭐가 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우선은 답은 1번입니다. 얘는 자산이거든요. 이제 좀 헷갈리고 짱나죠? 이것도 수익으로 끝나는데 뭐야 이래 되거든요. 자, 우선 나머지 것들도 소속을 다 적어 드릴게요. 얘 수익, 얘는 비용이죠. B로 끝나니까 보통 B로. 그 다음에 손실 보이시죠? 얘도 비용입니다. 됐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1차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왔던 거 좀 헷갈려서 짜증이 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수준 한도 내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T 계정 그랬어요. 이 계정 과목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름에 성과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뿌리는 나의 성이 나타냅니까? 이름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이잖아, 성. 맞지?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도요, 성에, 그 계정 과목에 뭐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해요. 오케이? 뭐 일단 계속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우선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차변에 선급 이렇게 적었고요. 대변에 선수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미수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왜 두 개로 나눴냐면 계정 과목이요. 일단 성은 선급시, 선수시, 미지급시, 미수시거든요. 그리고 자리 한번 보세요. 자리를 보시면 차변에 선급 미수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차변에 있으면 자산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선수 미지급 보이시죠? 얘네들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선급이 들어가는 계정은 두 개가 있어요. 선급금, 선급 비용이 있습니다. 선수가 들어가는 계정도 금, 수익이 있고요. 미지급, 금, 비용이 있고요. 미수는 금입니다. 수익이 있습니다. 우선 특징부터 보세요. 전부 다 금자 들어가는 이름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계정들 있고요. 두 번째, 다 수익 아니면 비용이 들어있죠. 요거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선급, 비읍으로 끝나면 비용, 비읍으로 시작됩니다. 선수, 수로 끝나면 수익, 수로 시작합니다. 미지급, 비읍으로 끝나면 비읍, 비용으로 시작되죠. 비용, 비읍으로 시작하고, 미수, 수로 끝나면 수익으로 시작합니다. 됐죠? 요거는 그냥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냥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차변에 있는 선급과 미수는요, 얘네들은 뭐냐면 자산입니다. 두 번째, 대변에 있는 선수와 미지급은요, 대변에 있죠? 부채입니다. 우선은 지금은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얘네들 차변에 있으면 자산, 대변에 있으면 부채다.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또 다른 계정 과목들을 좀 더 첨가를 해서 이제 암기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워밍업으로서 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저거만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여기서 우리가 풀 문제는요, 9번과 11번 풀 겁니다. 9번과 11번 풀겠습니다. 9번, 11번. 일단 9번과 11번. 자, 8번도 풀어볼게요. 8번도. 네, 8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풀어볼게요. 자,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건 왜 풀어보냐면, 요거는 원래 이제 그 문제 없었는데, 왜 풀어보냐면, 요 계정 과목들의 정의를 한번 보자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기초 계정 과목 할 때 다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가수금,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여러분, 숫자가 들어가는 계정들 있죠. 수는요, 한자로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받을 수. 그럼 수의 반대는 급자가 들어가요. 지급하다의 급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수금, 뭔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금에 지출이 있었다 했으니까 말 자체가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거든요. 그럼 현금에 지출이 있었으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요거가 이제 뭐가 정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요거는 이제 지, 급, 금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가지급금. 그럼 가수금이 되려면 뭐냐면 현금에 수입이 있었으나 라가 되겠죠. 수입이 있었으나. 오케이? 수입으로 바뀌어야 돼요. 현금의 수입으로 만약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수금이란 계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요, 여러분. 가수금, 가지급금. 아까 나왔었잖아, 보기로. 기억나세요? 아까 왜 나왔어요? 얘 임시 계정이라고 하면서 나왔잖아요. 임시 계정.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임시 계정이라고 하면서 나왔었기 때문에 임시 계정 또 뭐 있었는지도 한번 또 적을게요. 이건 나올 때마다 적을게요. 단골 손님이거든요. 가지급금, 가수금 일단 나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금, 과부적 있고요. 그 다음에 인출금 있습니다. 인출금. 요 4개는 그냥 항상 묶어서 나올 때마다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계속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는 제가 뭐 있어요? 임시계정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읊어야 돼요.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과부적, 인출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수금. 선은요, 미리 수, 받다. 그럼 뭐예요? 상품 매출에 대한 주문을 받고 미리 뭐를 받아? 계약금을 받았다. 맞죠? 2번. 이거 맞는 말입니다. 미수금 볼까요? 미는요, 아직이란 뜻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 받지 않았다. 아직이 앞에 있기 때문에 수는 받다가 아니라 아직 못 받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 이외의 것을 팔았고요. 근데 돈을 아직 못 받았네. 외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됐죠? 예수금, 예비로 수, 받다. 그런 건 뭐가 있냐면, 내가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들이 이제 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개인소득세.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다 받아놓게 해요. 네가 예비로 일단 다 받아놔, 일시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회사 네가 내줘. 예수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특징이 있는 문제인데, 보세요.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말이 짜증나죠? 자, 우선 말씀드릴게요.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일단 나타나려면요. 이것부터 이야기합시다. 차변에 나타나려면 차변 계정이면 되잖아. 차변 계정은 자산 아니면 비용이에요. 비용. 근데 이 문제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차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랬잖아. 그러면 대변 계정이란 뜻이야. 대변 계정이란 뜻이고 대변 계정엔 뭐가 있어?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까지, 수익까지. 이거 지울게요. 수익까지 있습니다. 수익.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을 찾으시면 돼요. 당좌예금은 자산입니다. 차량 운반구도 자산이죠. 단기 차입금 부채잖아요. 얘가 답. 기부금은 비용이죠. 차변 계정. 그래서 답은 3번.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찾는지 아시겠죠? 나머지 문제 안 풀어본 것도 다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급 비용 10번에도 이런 미지급 비용 아까 위치 다 우리 기억나시죠? 요거 아까 했던 것들 하세요. 그 다음에 11번과 같은 유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T 계정을 딱 그려놨죠. 그리고 기말 계정 잔액의 표시, 잔액의 표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잔액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그거예요. 차변 계정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자산, 비용. 걔네들이라면 차변에 잔액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부채, 자본, 수익과 같은 대변 계정이라면 잔액은 대변에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구분만 하시면 돼요. 받으러음 자산입니다.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차변 계정 맞잖아요. 현금 자산입니다. 차변 계정 맞죠? 자본금 자본이죠. 얘는 대변 계정이네. 맞죠? 그럼 답은 4번인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차변 계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는 차변 계정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14번, 15번 하겠습니다. 14번, 15번. 그리고 여러분, 여기 표시가 하나 안 됐어요. 뭐냐면, 밑줄 친 가라고 했는데, 가만 써있죠. 여기가 밑줄, 이렇게 밑줄 치워주세요. 밑줄. 채권 밑에다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읽어볼까요? 요거와 관련된 거.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산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나 채권. 일단 재화는 뭐 물건을 뜻하고요. 채권은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받을 권리. 이렇게 뜻합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우선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줬죠? 돈을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죠. 외상 매출금,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죠?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2, 3, 4번도 볼게요. 선급금, 요 채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왜 재화가 맞습니까? 보입니까? 선급금이? 만져집니까? 아니잖아요. 선급금은 미리 준 계약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 파기가 된다면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얘는 일단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이죠. 채권. 자, 비품. 이거는 자산도 맞는데 얘가 이제 재화예요. 재화. 품자로 끝나는 상품, 제품 전부 다 여러분 재화입니다. 미수금은 채권 맞습니다. 채권.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아직 우리가 분계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계정 과목을 찾는 거거든요. 자,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찾으래요. 자, 봅시다. 판매용 자동차, 판매용 물건이면 상품입니다. 상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회사에서 쓰려고 산 거잖아요. 얘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대금은 두 개 다 외상했죠. 그러면 보세요. 일단 판매용 자동차 이거 외상으로 사면,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영업용 자동차 상품 이외의 자산이죠. 그리고 외상으로 했다. 돈을 아직 안 줬잖아요. 그러면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나와야 옳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는 뭐 딴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20번 문제와 21번을 하겠습니다. 20번과 21번 합니다. 요것도 이제 잠깐 뭐 멈추시고 요거 두 개 다 풀고 다시 수업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 풀 시간을 줘요. 수업 시간 중에. 자, 이번 뭐 이렇게 해요. 이번 페이지는 20번, 21번 일단 푸세요. 뭐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뭐 한 문제당 한 1분, 2분 정도 주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다 풀었다 싶으면 풀이하고 다시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저하고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제가 풀세요 하면 푸십시오. 그러고 다시 수업 이렇게 듣고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포즈 뭐 정지 딱 눌렀다가 인터넷 켜지 마세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럼 평생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멈췄으면 문제를 풀으라고 했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잘하고 있을 겁니다. 화이팅. 자,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해서 하나씩 읽어봅시다. 당점 발행, 당자 수표는 자기가 발행한 수표이므로 당자예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우선 여러분, 요 이야기는 지금 나온 김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적겠습니다. 위에다가 적는 거 잘 보세요. 당점 발행, 당점
당좌수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점 발행 당좌수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점 발행 당좌수표는 잠깐만요. 이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외우는 방식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다 지우지 말자. 앞에 거만 좀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동점 발행부터 할게요. 동점 발행, 그 다음에 당점 발행, 이렇게 수표. 자,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동점 발행 당좌수표라는 것이 있고 당점 발행 당좌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이제 도대체 무엇인지 항상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점 발행은요, 앞에 동자가 같을 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요 말이 나오기 전에 나는 뭐 나래 상사와 거래를 하였는데 이런 말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점 발행 당좌수표를 뭐 받았어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말은 동점 발행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뭐 받을 경우에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점 발행은 납니다. 나. 뭐 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발행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이제 회계 처리할 때, 분개할 때요, 계정 과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나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 했다?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뭘 받을까요?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이렇게 처리. 그리고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요, 나의 통장 계좌에서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정 과목을 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요. 이제 암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잘 보세요. 동, 현, 당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법 동, 현, 당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동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MC 그리 아세요? MC 그리. 걔가 지금 랩 하거든요. 랩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동, 현, 당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개발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까먹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까지 꼭 들어주세요. 요거는 제 블로그에서 제일 많은 클릭 조회수를 달성한 그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듣는 영광을 가지게 됐지. 자, 당좌수표일 때만 동현당당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동점이 발행한 엄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로 가셔서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어쨌든 지금은 당좌수표일 경우에 이렇게 동현당당으로 암기를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 보기로 갈까요?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맞죠? 이제 당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을 하면 외상매입금 아니죠. 외상매입금이 되려면 상품이나 뭐 원재료 이런 걸 내가 사야지. 재고자산. 그것도 나중에 재고자산 뭔지 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살 때는 외상매입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자산, 뭐 비품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뭐 다른 뭐 건물도 뭐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요, 미지급금이 돼야 됩니다. 미지급금이 돼야 되죠. 답은 2번. 자, 3번, 4번도 읽어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급어음, 받을어음도요, 상품이나 제품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 이외일 때는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분개하면서 연습할게요. 자, 타인에게 받은 수표는 요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동점 발행 당좌 수표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받은 수표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해라.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좌예금은 내 통장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상대방이 지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나한테 주잖아. 지 통장 나한테 던져주면서 이거 니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당좌 수표를 줄 때는 내 통장에서 이체를 해주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틀린 것은, 자, 또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봐봐. 유형자산이라고 하잖아. 어음을 발행했대. 지급보험 맞냐는 거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급보험 쓰고 싶으면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이어야 되지. 그거 아니면 이거 못 써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급보험이 아니라 그냥 미지급금입니다. 근데요, 어음이 뭐지요? 이제 또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어음은요, 보세요. 일단 외상거래와 어음거래를 설명드릴게요. 외상거래, 그 다음에 어음거래.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외상이에요, 사실은. 둘 다 외상인데, 뭐냐면, 나와 거래처. 이렇게 둘 사이에서 이제 외상거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외상거래라고 해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거 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어음거래는요, 나와 거래처, 요 사이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서 어음이라는 거를 줘요. 어음은 이제 종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증서 같은 거 이렇게 어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음 해가지고 이게 뭐 만기일도 적혀 있고 뭐 얼마 금액도 적혀 있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주면 거래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행으로 만기일날 그 어음을 들고 가서 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중간에 개입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외상거래는 나와 거래처 간의 뭐 관계. 그래서 외상매출금, 뭐 외상매입금 이런 거 쓰겠지. 그리고 어음거래는 은행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일단 종이 어음 증서를 먼저 주고 그거는 나중에 가서 돈 받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음 받았으면 내가 만기일날 은행 가서 돈을 받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어음거래예요.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을 쓸 때는 지급어음 받으러음을 쓸 수 있는 거래는 일단 상품, 제품, 원재료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외의 자산을 사고 팔면서 이렇게 어음을 주거나 받잖아요. 그때는 지급은 받으러 안 써요. 그냥 미지급금, 미수금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됐고 이제 2, 3, 4번 읽어볼게요. 우편화는요 현금입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계정 처리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에는 두 개 연결해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맞아요. 근데 자산이 사실은 중요해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도 상품과 관련돼야 된다 이런 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하고 발행일자가 미도로한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받으러움으로 처리한다. 일단 요거 맞습니다. 맞고요.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수표는 수표예요. 근데 내가 수표를 받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수표에 날짜가 적혀 있어. 이거는 지금 당장 못 쓰고 몇 월 며칠부터 쓸 수 있다. 그럼 뭐야 이게? 지금 돈이 아니잖아. 어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난 어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받으러음으로 처리하는 거지. 받으러음 아까 뭐였어요?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돈 안 주고 나한테 어음을 탁 주는 거지. 그러면 나 이 어음 뭐야? 만기일날 가서 돈 받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성격이라는 거지. 선일자 수표도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 지금 당장 수표로서 돈을 못 써요. 여기 적혀있는 요거는 몇 월 며칠부터 수표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러 온 것 같은 효과지.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그 다음 페이지는 22번, 23번 보겠습니다. 22번, 23번. 요거 보고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자, 소모품 5만원을 구입을 하고 구입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소모품 나왔죠? 소모품을 구입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소모품이라는 걸 구입하면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요때는 소모품도 쓸 수 있고요. 우리 계정 과목 연습했던 거 기억해보세요. 소모품, 비, 둘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사용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소모품과 관련된 분계를 또 배울 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우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소모품이라는 계정도 쓸 수 있고, 요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산 처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입니다. 비용 처리도 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모품, 그 다음에 소모품 요까지 이게 다 맞아요. 요까지는 일단 다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월말에 지급한다. 여러분, 자, 월말에 지급, 외상이잖아, 외상. 그러면은 외상. 그럼 계정 과목 뭘 쓸래요? 생각해보세요. 자산 이름 보세요. 소모품이잖아요. 아까 상품, 제품, 원재료일 때만 외상 매입금 쓸 수 있다 있잖아. 맞지? 그럼 지금 뭐야? 외상 매입금? 못 써요. 오케이? 그럼 뭐 써야 될까? 미지급금 써야죠. 미지급금. 자, 그래서 매지급금 있는 게 답은 4번이거든요. 자, 1번, 3번 보세요. 매입채무, 매입채무. 요건 뭐의 합의였어요?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그 다음 뭐예요? 지급범을 이렇게 더하기 할게요. 더한 것이다. 근데 우리 아까 외상 매입금 아니랬잖아. 여기 봐봐. 외상 매입금 아니랬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다 틀린 거지.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하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제대로 아직 안 배운 계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요. 이거는 영업의 손익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만 일단 적어 놓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 같은 거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을 들고 있는데 뭐 기말이 딱 돼서 평가를 해봤어요. 얘 시세 지금 얼마야? 해봤더니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올랐으면 이익이라고 하면 돼요. 평가 이익 하면 돼요.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뭐 보세요. 내가 물건을 사고 팔다가 생긴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나 아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돈이 좀 남으니까 투자적인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영업과는 관련 없는 활동이지 않느냐. 2번, 4번 보기 보면 판관비라고 돼 있죠. 판매관리비. 요거는 이제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판매활동, 관리활동, 이게 이제 영업활동이거든요. 요거랑 관련 있을 때는 판관비 쓸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내 주식 왜 샀는데 돈 투자하려고 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업과는 관련 없네. 그래서 영업의 손실 혹은 영업의 이익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뭐 정확하게는 이제 영업의 손익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네. 그 다음 선수수익. 얘는 유동부채랍니다. 아까 선수 부채라고 했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유동부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게요. 지금은 이 계정 과목론은 제가 사실은 이제 좀 기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뒤에서 배워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답답해 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시고 그냥 지금은 적으라 하는 것만 일단 적어 놓으세요. 적어만 놓으세요. 자, 여러분, 부채 재무상태표 계정입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입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 됐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요 마칠게요. 자, 26번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급보험 계정에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뭐냐? 요거는 의미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급보험 부채죠. 부채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대변 계정입니다. 그쵸? 우리가 거래 판료소를 했나? 했네. 여러분, 거래 판료소 기억나시죠? 부채의 증가는 차변에 적습니까? 대변에 적습니까? 대변에 적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6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야, 지급보험 부채 계정인 건 알지?
대변에 기입된 거는 뭐를 의미했어? 증가라는 거 기억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는 부채의 증가인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하나씩 볼게요. 상품을 매입을 하다. 요거는 뭐야? 자산이 증가했겠지? 요까지는 자산의 증가예요. 두 번째,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잘 보세요. 요거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이잖아. 그치? 지급어음이 돈 줄 거, 빚이 지금 어떻게 돼서 생겼잖아. 증가잖아, 증가.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우선은 요까지만 할게요. 2, 3, 4번은 지금 봐도 모르고요. 나중에 분기 연습하고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혼자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